저는 사실 피부가 웬만큼 뒤집어져도 걱정하거나 하지 않아요. 잠을 잘 자야 한다라는 건 끈덕지지도 않지만 보습감이 없지도 않아. 에센스 같은 선크림 중에서도 더 에센스 같아. 제가 얼마 전에 피부가 정말 심하게 뒤집어졌었거든요. 정말 많이 가라앉았을 때 찍은 사진인데 목에서부터 얼굴까지 싹 다 뒤집혔었습니다. 근데 화장품에서 다니던 언니 짬바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피부가 웬만큼 뒤집어져도 막 당황한다거나 걱정하거나 하지 않아요. 과거의 나 자신을 반성할 뿐. 일한다고 밤낮이 바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쌓여가지고 이렇게 피부로 다 나타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바짝 3주에서 한 달 정도 관리해줬더니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지금 화장을 하긴 했지만 원래 피부는 그 오돌토돌한 수포들 때문에 되게 피부 결이 안 좋았었거든요. 제가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집중하는 생활 습관은 수면, 식이, 스킨케어. 먼저 수면 습관. 잠을 잘 자야 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잠이 안 오면 진짜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수면 습관에 진짜 도움을 받은 책이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하는가? 요거를 보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방법들인데, 먼저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아졌을 때는 저녁을 먹고 나면은 집안의 불을 서서히 줄입니다. 그리고 작은 무드등이나 조명등을 켜놓거든요. 집안 곳곳에다가. 밝게 형광등을 켜놓는 것도 뇌를 자꾸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무드등도 구매했는데 자리 차지도 안 하고 색 온도도 바꿀 수 있어서 너무 괜찮거든요. 확실히 좀 편안해지고 한 10시, 11시만 되면 졸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 이용하기. 보통 한밤중이 되어도 사실 바깥에서 빛이 좀 새어 들어오잖아요. 이 정도로 새어 들어오는 빛도 숙면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암막 커튼은 쓰지 않고 수면 안대를 쓰고 있는데 이거 가격 들으시면 진짜 뜨억하실 거예요. 12만 원이거든요. 공시생분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진짜 얼굴 반 넘게 가리고 부스라서 되게 폭신폭신해요. 꼭 이거는 아니어도 돼요. 빛을 가릴 수 있는 수면 안대를 쓰는 것도 저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도를 낮게 유지하기.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이상적인 침실 온도가 18.3도래요, 여러분. 춥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운 듯 해야지 잠이 잘 온대요. 에어컨을 살짝 트시거나 아니면 이불을 좀 얇게 시원한 걸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바꿨어요, 여름 이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식이 조절. 제가 아마 영상에서 한 번쯤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21살쯤에 성인 아토피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온 얼굴이 각질과 진물로 인해서 진짜 따갑고 막 말을 하면 피가 배어 나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 한의원도 다니고 제 체질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1년 동안 거의 채식에 가깝게 장하게 식이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심한 아토피는 거의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피부가 뒤집어지는 것 같아 싶을 때는 저는 그 식이 조절을 다시 시작해요. 근데 갑자기 채식을 하면 너무 삶에 낙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딱 제가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해주는 식이 조절은 3가지인데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밀가루를 조절합니다. 벌써부터 약간 먹는 낙이 없다, 그쵸? 피부가 안 좋을 때 밀가루가 정말 반응이 빠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 피하기. 만약 정말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물에 빠진 고기를 먹습니다. 보쌈, 수육 이런 거죠. 아무래도 훨씬 기름기가 적잖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매일 먹으면 별로 좋지가 않고 그냥 가끔 먹어주는 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커피나 차 피하기. 제가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맨날 먹잖아요. 근데 수분 나가게 되는 거 정말 안 좋거든요. 그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3가지 간헐적으로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 경우잖아요. 이게 체질마다 또 다르거든요. 내가 어떤 게 좀 잘 맞는지 안 맞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식단 기록하는 방법도 되게 추천드립니다. 매일매일 식단 기록을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안 좋아졌다거나 하면 보면서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거죠. 언제 뒤집어지더라도 관리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킨케어 습관. 앞에 숙면이나 식이가 인체 내부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거라면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스킨케어 습관은 외부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게 포인트예요. 클렌징을 하거나 스킨케어를 하는 과정에서 자극이 의도치 않게 일어나거든요.
오늘 2단계에서 닥터지의 각보자 3단계 스텝을 알려드릴 건데, 이 각보자 스텝이라는 게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정말 피부 생리학에 근거해서 제가 닥터지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건강한 클렌징으로 피부 바탕을 만들어주고 보습을 채워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약간 국민체조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스텝으로 묶었는데 참 괜찮더라고요. 오늘 내용과는 관계는 없지만 피부 타입 아는 법 영상 보시면 닥터지에서 하고 있는 바우만 테스트를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바우만이라는 박사님이 연구해서 만든 테스트인데 그게 설문지로 하려면 되게 귀찮거든요. 그거를 진짜 체계화를 잘 시켜가지고 이제 무료로 해보실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어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닥터지에서 이야기해달라고 한 이야기가 아닌데 정말 한 번쯤 해보면 좋은 테스트라서 말씀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가 클렌징이에요. 노폐물을 정돈하면서도 장벽은 보호하는 클렌징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약산성 클렌징 젤 폼인데요. 약산성 폼이 자극이 적다라는 공식은 이제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중에서도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약산성인데 세정력 테스트까지 다 완료했다는 거.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모공 속 노폐물, 선크림 세정력까지 완료한 제품은 진짜 보기 드물어요. 이 쫀쫀하고 투명한 젤 제형이 물을 묻혀 롤링하면 딱 이 느낌 그대로 쫀득하고 촉촉한 거품을 만들어내거든요. 세안하고 나서도 이 보습감이 유지가 돼요. 이제 보습을 채워줘야 하는데, 아시죠? 저는 원래 엄청 스킨케어 단계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평소에는. 그런데 이번처럼 피부가 확 뒤집어질 때는 저도 스킨케어 단계를 줄입니다. 많은 단계가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유수분 밸런스가 정말 잘 잡혀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이 각보자 스텝 중에서 제가 요 레드블레미쉬 크림을 6년 전부터인가? 대학 졸업반 때부터 써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닥터지에서 처음 콜라보 제안이 왔을 때 유튜브 하면서 최초인 것 같아요. 저 이거 테스트 안 해봐도 돼요. 진짜 이걸 몇 통을 썼는데. 원래 이런 젤 타입 크림은 너무 바른 둥 마는 둥 좀 건조한 애들이 있어요. 수분을 채우고 장벽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느낌? 하지만 이 제품은 부담을 느낄 만큼 무겁지는 않으면서도 또 건조하지 않게 적절히 수분을 채우면서 그게 날아가지 않도록 해요. 끈덕지지도 않지만 보습감이 없지도 않아. 그 간극을 너무 잘 맞췄어요. 그래서 피부 예민해진 분들이 피부 진정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한테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솔직히 제가 평소에 바르는 묵직한 크림은 제가 항상 여드름 피부한테는 추천을 못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제품은 여드름 피부인 마이쮸분들도 사용하기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100번 말해도 중요한 자외선 차단. 특히 피부가 민감한 시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제형이나 자극감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닥터지에서 쓰던 선크림은 이렇게 좀 더 통통하게 생긴 거였는데 새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촉촉한 에센스 같아요. 정말 에센스 같은 선크림 중에서도 더 에센스 같아. 제가 5중, 3중은 많이 봤어도 8중 히알루론산은 전 처음 봤거든요. 단순히 자외선 차단만 되는 게 아니라 보습감까지 같이 유지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너무 부드러운 제품들은 간혹 눈시림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눈시림도 꼼꼼히 테스트해보는데 저는 눈시림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라섹을 했고 건조증도 좀 심한 편인데 저한테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각종 받을 수 있는 테스트는 진짜 많이 받았더라고요. 민감성은 물론이고 하이포알러제닉, 블루라이트, 적외선, 마스크 차단 너무 많아서 다 읊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적어둘게요. 제가 이런 근거 자료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래서 제가 닥터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환호하실 백탁. 거의 크림보다도 지금 로션보다도 많이 짰는데 여기가 바른 쪽, 여기가 안 바른 쪽인데 그냥 수분이 채워져서 빛이 나서 반짝거리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백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마스크 쓸 때 그냥 요거 하나만 잔뜩 바르고 나가면 이제 마스크에 막 묻어나는 게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올해 선크림은 이걸로 정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렸던 닥터지 각보자 습관 제품들을 6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기획 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은품이랑 용량도 업돼가지고 훨씬 이득이라고 하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저는 이제 가볼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